화엄학 강의 제18강 육상원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사무의 법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시편 연기문과 육상원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상원형의 도리를 화엄경에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엄가 스님들은 이것을 최고의 원리로 받아들여 깊이 연구했습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고 하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 일체 다즉일이라는 상직상입의 가르침을 통하여 육상원형의 사상을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설의 연원은 물론 화엄경입니다. 육상의 각각 명목으로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 6가지의 육상이 보이는 것은 화엄경의 십지품과 그 별행경인 십지경으로 육상원형은 십지 중 처음에 환희지에서 보살이 세우는 십종대원 가운데 제4원을 일으키는 곳에서 교설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편 연기는 화엄경에서 그 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문 전체의 철학으로서 시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상원형은 화엄경에서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으로 이 육상의 명칭만 열거되어져 있지만 법계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원리로서 설명되어집니다. 모습이 서로 원흉무해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이 상들이 서로 원흉무해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하나가 다른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그 여섯이 그 나름대로의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법의 연기가 성립한다고 하는 설입니다. 핵심은 전체와 부분 또는 부분과 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융합된 것입니다. 육상원형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적 화합체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육상이란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 세 쌍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총상, 동상, 성상은 원흉문이 되어지고 별상, 이상, 괴상은 항포문으로 대치합니다. 원흉문에서 위 3상, 총상, 동상, 성상은 그 통일성을 나타내며 유기적인 동질성을 나타냅니다. 항포문의 별상, 이상, 괴상 이 3상은 각각 원형문의 3상에 대응을 하는 총상, 동상, 성상에 대응을 하며 즉 모든 구성 분자들이 갖는 개별성, 특이성을 띱니다. 원흉문과 항포문은 각 상들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있는 것으로 우주 법계의 실상이다. 육상의 상호 의존 관계는 일즉일체, 일체즉일, 즉의 관계와 일중일체 중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육상이 원흉하다고 보는 안목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깊은 정신적 자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밝으면 국토가 밝아지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러워진다 라고 할 때 맑은 국토는 육상의 원흉관계가 충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마음, 맑은 마음이란 직과 중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룩하는 마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흉문과 항포문, 원흉하게 귀일하는 곳에 대법계의 진리가 화련히 나타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통한 육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엄의 제3주 현수법장 스님은 육상 원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집을 예로 들어서 육상을 설명합니다. 육상 원형을 비유할 때 집을 가지고 비유하지만 육상의 뜻, 육상 원형의 본 뜻은 상직, 상입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상의 각각의 명목,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육상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해서 육상이 총체적으로 원형무해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법장이 사용한 육상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총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집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기둥, 벽돌 등을 총괄해 하나의 집을 이룬다. 제법을 평등하게 하나로 관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별상은 기둥, 벽돌 등 그 자체가 지닌 특성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개별성이 있다. 동상,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은 목적으로 어울려 조화를 이룬 모양입니다. 기둥이나 벽돌, 지붕 등이 서로 합쳐져서 집을 이루는 유사성, 동상이라고 표현됩니다. 이상은 서로 어울려 전체를 이루면서도 개별적인 특성과 상을 잃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기둥은 기둥이고 벽돌은 벽돌이고 지붕은 지붕.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과 상을 잃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표현합니다. 성상은 그렇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괴상은 집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품 하나하나에 있는 본인의 개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괴상이라고 합니다. 괴상을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상을 체상용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체는 총상과 별상이 되고 상은 동상과 이상, 용은 성상과 개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육상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가 서로 맞물리고 있지만 다른 것을 내치는 것이 없다. 이 6가지들이 서로 원형무해하여 맞물리고 있지만 서로 분별해서 차별해서 내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법이 원용하여 일절거리낌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비유입니다. 육상을 사람이나 종교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것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을 통해서 사사무예를 전부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육상 원형의 본뜻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총상은 일직다. 일 속에 전부가 들어가 있다. 일 속에 있는 총을 보는 것을 총상이다 라고 합니다. 별상이란 그러면서도 그 하나하나에 각각의 개성, 차별성을 보는 것을 별상이다. 이런 식으로 상직, 상입의 도리를 표현한 것이 육상 원형의 본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본 뜻을 집을 들어 설명한 것이 육상 원용입니다. 이처럼 육상은 서로 상직하면서도 또한 제 모습,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법계의 실상이고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모았을 때 제법 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서로 육상 원형처럼 서로 상직하면서 제 모습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우주법계의 실상을 바로 보자. 이렇게 관상을 하자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육상 원형이 되겠습니다. 육상 원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굴로 비유로 들어보면 얼굴에는 눈, 귀, 코 등 육근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굴을 총상이다 라고 하면 눈, 귀, 코, 혀 이러한 부분들은 별상입니다. 그러나 눈이 얼굴이고 얼굴이 얼굴 속에 눈이고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니 원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 귀 등이 조화되어 한 얼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상이고 눈의 모습, 귀 모습, 코 모습 등 각기 다른 모습인 것을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 귀 등이 서로 연기하여 얼굴 역할하는 것이 성상이고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등 각기 자리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와 존재의 현상과 현상들을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 이 육상 원형을 통해서 우주 법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상 원형입니다. 존재나 현상과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각기 어떤 자리를 메우고 있든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 자리를 잘 지키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 모두 조화롭고 행복한 존재가 됨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육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존재 현상을 바라보면 탁월한 높은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과 육상을 관법으로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우주 법계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